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0번부터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칠판에 써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0보다 마이너스 a가 크고요. 마이너스 a보다 b가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fx라고 하는 함수가 절대값 a 곱하기 lnx 세제곱 플러스 b의 lnx다라고 돼 있고 f'2가 4분의 3, 4,2분의 3f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보니까 요 방정식, 요것은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모든 실근을 작은 것부터 쭉 나열해갖고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이렇게 나열이 됐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뭔가 식을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알파 1하고 알파 m을 이렇게 곱한 값이 등장하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해서 f의 알파 2 곱하기 f 알파 m-1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값이 4가 나왔다라는 이 조건이 있고, 이걸 가지고 6배의 f의 2의 제곱의 값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의 합성편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가 다항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항 함수가 로그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합성들이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합성하겠다라는 얘기냐면, 그냥 3차의 gx를 하나 만들어서 g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하는 어떤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gx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내가 lnx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fx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lnx를 집어넣은 거고, 거기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바로 이 fx의 정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건 음수가 확실하죠. 그래서 a가 음수니까 이걸 ax로 한번 잠깐 묶어보면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하고 a분의 b다라고 이렇게 식이 써질 텐데,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이 숫자는 음수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식에서 한번 이거를 a가 음수니까 a만 넘겨보시면 a분의 b인데, a가 넘어갔는데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어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근이 풀마 1보다는 더 먼 쪽에 어떤 근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철저하게 원점 대칭인 어떤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 거니까 내가 그냥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다인 거고, 실제 1이라고 하는 건 이 중간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약간 그래프가 삐딱한 것 같아. 자꾸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인 어떤 3차 함수야.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뭔가를 표현했고, 요 근들은 풀마 1보다 크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 뭐 1이나 뭐 마이너스 1은 이런 데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gx라고 했는데, 이 gx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누굴 집어넣고 싶은 거냐면, 지금 ln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ln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x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만 출발하냐면 0부터 밖에 대입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제일 안에 들어가는 값이 lnx니까 x는 양수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0보다 어떤 조금 큰 값에서 출발해서 이 값이 계속 커져서, 만약에 이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더 가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가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무한대로 커질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lnx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lnx는 실제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분의 1일 때 이 lnx라는 값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1에서 0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1 나올 거고, 이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어디에다 대입할 거냐면, 이 값을 g라는 이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하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까지 올 때 벌써 이 함수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여기다 0을 대입하는 1컴마에서 얘는 다시 한번 0을 통과할 거고, 그리고 1을 지나갈 거고, 다시 더 커지면 언젠가 이 함수의 근에서 내려가서 밑으로 이렇게 쭉 가는 형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틀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생겨서 이 그래프를 이 범위 안에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하여간 뭐 이렇게 나열하셔도 좋고,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그래프의 값은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이게 로그 함수다 보니까 다시 로그 함수 성질대로 한꺼번에 많이 가지 않고 좀 완만한 형태가 될 거다. 로그는 지수에 합성을 해야지만 이게 직선으로 표현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발산 속도가 느릴 거야 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라는 형태가 바로 fx의 절대값을 씌우기 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합성의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여기를 요렇게 틀어서 이 밑에를 지우고 이걸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밑에를 틀어서 뒤집어 올리면 이 그래프가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바로 fx라고 하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냐?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식인데요. 일단 미분이 가능하면 이건 f'x의 2배겠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0 나오는 지점을 찾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여기서 x를 한번 빼고 fx 플러스 h에서 fx를 한번 빼고, 그래서 이걸 h로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f의 x가 있고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또 h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건 뭐 h가 양수로 가면 이게 우미분계수가 되고 이게 왼쪽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그 x라는 점을 기준으로 양쪽 미분계수의 합이 0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런 대표적인 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함수가 이렇게 통과해서 f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0을 통과하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fx를 절대값 씌운 이쪽 함수의 그래프는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쪽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걸 뒤집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미분계수와 오른쪽 미분계수를 더하면 항상 0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꺾인 점, 절대값 씌워서 꺾인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합이 역시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서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꺾여서 미분계수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0 되는 점이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요. 원래부터 함수의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이렇게 2군데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가 양수인 구간에서 압축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5개를 찾아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G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지는 금방 알 수 있겠죠. 가운데는 G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요 lnx라고 하는 요 값이 0 될 때니까 x가 실제로 1에서 여기는 0이 나온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왼쪽에서는 요 값이 뭐가 될 때냐 그러면 요 근이거든요. 요 근을 하나 찾아야 될 거고, 오른쪽은 요 방정식의 요 실제 근이 되도록 하는 어떤 x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극대하고 극소를 이 2개를, 요 점하고 요 점 2개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F'2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F'2라고 하는 건 결국은 2를 대입하면 lnx라고 하는 값이 1로 나올 거기 때문에 1에서의 값은 이 근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에서의 값은 이 gx가 양수로 나올 테니까 이건 절대값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걸 절대값을 없앤 이 함수에서 가족건은 이게 fx가 되는 거고, 이걸 2라고 하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것이 2에서의 함수값하고 똑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걸 미분을 해보시면 g'lnx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x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얘가 되겠죠.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값하고 누가 똑같냐 그랬더니 이게 4, 2분의 3 곱하기 f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냥 g1하고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자연상수 2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럼 g'1하고 2분의 1 곱한 거랑 4, 2분의 3에다가 g1을 곱한 게 서로 똑같다라는 식이 되니까 요 식을 푸시면, 요거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요거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b인데 거기다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3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을 2로 나눈 이 값하고 g1은 그냥 a 더하기 b거든요. 그래서 4, 2분의
3 곱하기 A 더하기 B가 똑같다라는 식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 조건에서. 그럼 이 자연상수 2는 그냥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4를 옆으로 곱하니까 12A 플러스 3B가 12A 플러스 4B죠. 4를 곱하니까 12A 플러스 4B가 3A 더하기 B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3A 더하기 3B다라고 표현되니까 B를 지우면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9A가 됐어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B가 마이너스 9A가 됐다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B에다 마이너스 9A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9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9A다 라고 이렇게 싹 써보면 이게 마이너스 9A가 돼버리면 이 식을 AX로 싹 묶는 순간 이게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근이 풀마 3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근이 풀마 3이면은 나는 이 극대하고 극소의 위치가 정확하게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라고 하는 요런 위치들의 gx의 함수를 최고창 앞에 개수만 빼고는 다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나니까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g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함수인데 lnx를 대입한 함수인데 g에다가 뭘 대입하면 0 나오니 그랬더니 여기다 3 대입하면 0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 대입하도록 하는 lnx가 요게 3 나오도록 하는 값이 요 오른쪽 지점일 테니까 요 값은 그러면 2의 세제곱이겠구나. 왼쪽에서 0 나오도록 하는 이 값은 이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구나 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죠. 또 이 함수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도 합성한 함수가 결국은 가장 큰 값을 가질 테니까 합성한 함수의 이 안에 든 값이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이 지점은 그러면 요 극대가 되도록 하는 요 지점은 2의 루트 3제곱이 될 거고 요 지점은 2의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 5개의 점을 실제로 다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조건만 보고도 요걸 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면 이제 나 조건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식의 조건이 뭐냐면 알파 1하고 알파 m이 있는데 이게 결국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첫 번째하고 5번째의 곱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2의 세제곱의 곱이니까 이건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에다가 알파2를 대입하고 싶어요. 그럼 알파2는 실제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 함수에다 몇을 집어넣고 싶냐면 절대값 씌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ln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마이너스 루트 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g에다가 실제로 몇을 대입한 것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한 것하고 g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한 이 둘의 곱이 이 1을 넘기면 이 값이 3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절대값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랑 g에다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직접 그냥 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뭐 극대극소니까 이 극대값에 그냥 제곱이다 라고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높이하고 이 높이는 같은 높이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찾아보니까 이 값은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 여기는 루트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여기가 루트 3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똑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절대값이어서 곱한 거니까 얘가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의 제곱이 3 나오는 거니까 a제곱이 36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야 라는 것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고창 앞의 개수는 몇이다?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가 다 찾아졌죠. gx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가 된 함수야 라고 이렇게 다 찾았고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6 곱하기 f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ln 2의 제곱이 2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 곱하기 g의 2를 찾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찾아서 6을 곱하니까 6은 얘랑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면 몇이고요? 2 곱하기 여기다 2 대입하면 4니까 4 빼기 9하면 5가 돼서 2, 5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걸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막 미분해갖고 뭔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프를 이해해서 이런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문제들 재작년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했던 합성함수의 그래프들이 그래프를 그래프로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와 관련된 것들은 열심히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미적분의 그 합성함수 파트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29번을 보겠습니다. 자, 29번 도형의 극한 문제죠. 이제 그 전반기, 여름방학 전까지는 계속 도형 문제가 뭐 2개씩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어떨 때는 무한등비급수가 4점짜리로 나오기도 하고 상학함수의 극한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오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근데 지금은 2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9번 문제를 보시면 이 29번은 이쪽은 원이 반쪽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이 이렇게 다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반만 그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더 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이쪽은 반지름이 AB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전체가 3인데 1대1로 내분했으니까 요 길이는 1인 거고요. 요 길이는 2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B가 완성이 돼 있고 요 지점에 지금 C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왼쪽 각은 세타고 오른쪽은 2세타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은 얘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직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2세타라고 하는 각을 이렇게 뻗어가면 여기도 직각이 될 거고 여기가 2세타가 되면 여기는 이제 직각이고 그럼 나머지 각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요. 요 각은 뭐냐? 각을 직접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요 각은 뭐냐? 그럼 요 각은 90도에서 세타를 뺀 각입니다. 그럼 요쪽 각은 뭐냐? 그러면 요쪽 각은 90도에서 2세타를 뺀 각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이제 각이 18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걸 더하면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니까 그럼 요 가운데 끼인 각은 3세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선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선분도 이렇게 연장이 돼 있죠. 그래서 연장이 돼서 어디까지 갔냐 그랬더니 이 선분하고 평행하고 원하고 다시 만나야 되겠죠. 이게 쓱 내려가서 이렇게 어딘가 원하고 만나는 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각이 3세타가 됐으니까 이제 요각도 3세타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연장선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지금 막곡지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다시 쓱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 두 개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각이 세타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시면 길이가 얘에 비해서 요거를 1이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사인 세타라고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사인 세타인 거고요.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그럼 사인 세타의 2배인 2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가 이제 목표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 빠르게 푸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 절대로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정말 빠르게 풀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뭐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그 문제들을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각이 0도로 가고 여기가 90도가 되면 이 각도 사실은 직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각도 직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똑바로 두 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각이 0도로 가면 이 둘은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2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도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를 2세타라고 보고 얘를 2세타라고 보면 결국은 2세타 곱하기 2세타 곱하기 3세타를 2분의 1해서 답은 6세타야 라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감각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 그런 감각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다 이용을 하는 거지. 뭘 이용해?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선이야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요 각도 동일하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라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랑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동일한 선의 평행선이 그려진 거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이쪽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야 돼 라고 한 다음에 뭐 이쪽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쪽 길이를 x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인 2각분의 x라고 하는 값,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x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분의 여기 있는 이 2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거랑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 x라고 하는 이 왼쪽 편의 길이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쪽 변의 길이 그러면 2사인 세타 곱하기 이쪽 변의 길이가 x거든요. 그럼 x는 이거 그냥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라고 바꿉시다. 그러면 이것이 코사인 2세타 분의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 끼인 각의 사인 값, 그래서 사인 3세타를 이렇게 곱하면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것을 세타의 세제곱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나누고 여기 한번 나누고 여기 한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요,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건 다 1로 갑니다. 코사인 세타들이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가 나와서 답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감각들이 이게 한눈에 보여. 얘가 2세타고 얘가 3세타고 얘가 다시 2세타가 되는 게 보여 라고 하면 2세타, 3세타, 2세타 곱해서 12세타를 이루어나서 6세타다. 6세타 세제곱이다 라고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이제 이런 게 보일 테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은 그리 복잡하진 않죠. 28번은 딱 하나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딱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어디 딱 하나만 구하면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4분의 1짜리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점에서 이렇게 선이 내려간 거야. 그래서 선이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 접하는 위치가 있을 텐데 이 길이는 지금 현재 4고요. 이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이 길이도 2가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다음번에 다시 이 길이를 가지고 또 정사각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의 도형은 사실 여기 조그맣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여기 중점에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는 거죠. 정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다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색칠을 어디로 했냐 그랬더니 색칠을 여기를 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에서 4분의 1짜리 원을 뺀 이쪽의 넓이하고 이 4분의 1짜리 원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만 그냥 몇 번을 빼면 되겠어요? 2번을 빼면 초항이 구해지는 거고, 처음에 이 길이가 4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4분의 2 길이가 곧 길이의 공비가 되는 거고, 그걸 제곱하면 전체 공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길이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인데 이 길이를 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각을 알파라고 잡고 이 각을 알파라고 잡아서 탄젠트 2알파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이 각은 탄젠트 하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고 처리가 될 테니까 이 탄젠트의 2알파의 값을 구해서 뭔가를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그럼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건 그냥 2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아예 여기에 원을 하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요. 그래서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반지름이 4짜리 원을 그려봤는데 여기 2,4라고 하는 여기 이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거를 크게 좌표로 생각하면 여기가 2,4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럼 2,4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 원에다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그럼 뭐니? 그럼 y는 기울기만 몰라요. 그래서 m에 x-2 플러스 4다라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다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이게 바로 다시 4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m의 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을 쓰던 저런 방식을 쓰던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써서 하나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탄젠트로 지금 그냥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탄젠트 2알파의 값을 구하시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값이 지금 그냥 탄젠트 알파가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2알파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2의 분자가 있고요. 여기 1-2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이 값은 이 값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 값이 그러면 3분의 4인 거구나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니까 2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이 길이가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2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이 길이는 3분의 4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다 찾게 되겠죠? 네,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쓰는 게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푸는 거니까 이게 제일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아까 했던 그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쓰던 뭘 하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하셔서 이런 걸 푸시고 그래서 이 길이는 그럼 결국 찾았냐라고 하면 이 길이는 생각보다 쉽죠. 왜냐하면 이게 3분의 8이면 얘 통분을 해보세요. 얘도 그냥 3분의 6이라고 써보시면 얘가 3대 4거든요. 그럼 3대 4대 5니까 이 빨간색의 길이는 그럼 당연히 그냥 3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비를 찾아보면 길이비가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4였는데 그게 3분의 10으로 바뀌었으니까 4분의 3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10이니까 12분의 10은 약분하면 6분의 5가 길이의 비가 되는 거고 그럼 실제 공비는 몇이 되냐? 그럼 공비는 36분의 25가 공비야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r분의 36분의 25분의 하고 여기다가 초항 S1만 빨리 이렇게 잘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초항을 찾아봅시다. 초항은 뭐냐? 그럼 아까 이 넓이 구하자 그랬죠. 이 넓이가 뭐냐? 그럼 이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인 16에서 이 4분의 1짜리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6파이의 4분의 1이니까 이 4파이를 뺄 거야. 그게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또 4분의 1짜리 원을 만들 건데 그 4분의 1짜리 원은 뭐냐 하면 이걸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일부분이니까 반지름이 3분의 10인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니까 이게 9분의 100파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니까 9분의 25파이야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둘을 더한 것에서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2번을 뺄 겁니다. 그럼 2번을 빼면 그냥 가로하고 세로를 곱한 걸 넓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로 세로 곱해서 2분의 1 한 다음에 다시 2배를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다 3분의 16을 이렇게 빼시면 이게 바로 초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3분의 16 여기가 6이니까 3분의 그러면 3분의 48에서 3분의 16을 빼니까 3분의 32가 나오나요? 여기가 3분의 3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 4, 36이니까 여기가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11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밑에 거를 이제 빼보면 얘가 36분의 11이겠죠. 여기가 36분의 11이 되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11분의 36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찾아보시면 뒤에는 빼기 4파이고요. 앞에는 몇입니까? 이게 10이니까 32 곱하기 11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1분의 384 빼기 4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28번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도 뭐 극한을 직접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앞쪽에 지금 한참 우리 벚꽃철이죠. 벚꽃 필 때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요. 연습을 잘 해봅시다. 뭐냐 하면 여기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y는 x제곱이야 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위에는 한 점 n, n제곱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내가 n, n제곱을 이렇게 만들면
n, 제곱에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n, 제곱에서 접선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2n이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기울기 2n 곱하기 x-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n제곱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도 통과하고 이 점도 통과하고 이 점도 통과하는 원을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갖고 뭔가 예쁘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원을 만들면 원이라고 하는 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또 이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 뭐 얘네들의 교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점의 중점을 찾아보면 중점이 그냥 요거 얘는 0,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이 둘의 중점이 그냥 여기 y좌표가 0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n, 0입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n, 0이다 라고 해서 2분의 n, 0에서 기울기가 얘가 2n이었으니까 여기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y는 마이너스 2n분의 1 한 다음에 x좌표가 x 마이너스 2분의 n이야 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직선 중에서 이 y좌표가 2분의 마이너스 n 제곱인 것만 이렇게 쓰면 이 직선의 교점의 원의 중심 x좌표가 금방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갖고 곱해버리면요. 이 약분하면 n세제곱 플러스 2분의 n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x좌표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n세제곱을 뺀 다음에 2분의 n을 다시 n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이 될 거야. 최고창합의 개수만 비교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을 찾는 과정을 각 삼각형의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찾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미적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려웠다면 다시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